그래서 이제 건조한 가을, 겨울 시기에 이 민감한 피부에서도 수분을 공급해주면서 또 건조함으로 손상받은 피부에 어느 정도 회복에 기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피부과 전문의 심현철입니다.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홍재경입니다. 자, 원장님, 오늘은 이렇게 주변에서 보면 나이가 들어도 뭔가 귀티가 잘잘잘 나는 사람들이 그렇죠. 있어요. 맞아요. 고급미 뿜뿜 막 이렇게 이목구비가 막 크고 막 코도 막 크고 높고 이렇지 않아도 그냥 가만히 있는데도 귀티가 나는 사람들, 또 우아한 느낌이 드는 사람들이 있는데 저도 이제 나이가 점점 한 살 한 살 더 들을 때마다 다른 사람들에게 저런 이미지이고 싶다, 좀 곱게 보이고 싶다라는 생각이 있거든요. 그렇죠. 맞아요. 귀티가 난다는 것은 사실 얼굴뿐 아니라 우리 헤어스타일, 옷 스타일, 말투, 손동작, 예의, 이런 여러 가지 요인들에 의해서 그런 이미지가 만들어지지만 제가 피부과 전문이기 때문에 오늘은 피부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귀티가 나게 할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귀티가 날 수 있는 피부관리 노하우도 있나요? 네. 궁금한데요. 자, 그럼 귀티 있게 한번 저희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귀티가 난다는 건 사실 이렇게 이마가 뽕긋하고 코가 높고 이런 이미지가 아니잖아요. 아니에요. 네. 이마가 뽕긋, 코도 뾰족 이런 이미지들은 귀티와는 또 완전 반대되는 이미지가 맞아요. 되는 것 같아요. 이게 말로 설명하기 힘든 느낌이 진짜 고급스럽다 이런 건데 어떻게 좀 관리를 하면 좋을까요? 네, 이제 피부의 입장에서는 제가 생각할 때 귀티나는 이미지의 가장 중요한 것은 첫 번째, 피부가 수분을 많이 먹으면서 광이 나고, 두 번째, 피부의 탄력도가 좋고, 세 번째, 얼굴이 웃는 인상인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 웃는 인상은 잘하고 있어요. 네. 그런데 이제 그렇게 되는 게 사실 굉장히 어렵잖아요. 네. 이제 물을 많이 섭취하고 또 보습이 중요한 건 항상 강조해 주시니까 잘 알고 있는데 피부과에서 해볼 수 있는 시술에는 어떤 게 좀 있을까요? 네, 그러니까 오늘은 좀 시술에 대해서 이제 알아보면은 피부의 수분을 증가시키는 시술의 첫 번째는 물광 주사입니다. 자, 홍 아나운서도 많이 들어보셨죠, 이거? 저 물광 주사 정말 많이 들어봤는데 아직 제가 직접 해보지는 못했어요. 병원에서 진료를 보다 보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수부지형, 즉 수분 부족형 지성인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피지가 많고 또 건조한 타입, 즉 피지가 많아서 유분기가 있는 것을 또 바르자니 트러블이 생기고, 또 덜 바르자니 속건조함이 심해서 고생인 경우에는 이 물광 주사가 탁월한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생각보다 굉장히 과소평가되어 있고 우리가 얼굴에 물광이 막 잘잘 흐르는 이 미용 시술로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 아토피가 심한 사람에게서 얼굴뿐 아니라 아토피가 심한 부위에 이 히알루론산, 이 물광 주사 성분을 주사기를 사용해서 아이의 피부층에 이렇게 심어주게 되면 주변으로부터 자신의 무게의 한 1000배 정도 되는 물을 이렇게 끌어당기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피부 내 수분 유지와 보호막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피부 장벽이 손상받아 있는 질환에서 치료 목적으로 쓰는 경우에도 굉장히 효과적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물광 주사가 이렇게 다양하게 도움이 되는데 과소평가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기도 하네요. 그렇죠. 물광 주사가 아토피나 피부 장벽 손상 질환에서도 치료의 목적으로 쓸 수 있는 건 처음 아는 사실이에요. 네, 또 이제 이러한 물광 주사 말고 다음으로 제가 설명드리는 것은 바로 리쥬란 힐러, 연어 주사입니다. 자, 리쥬란 힐러는 연어의 정수에서 추출한 DNA 조각으로 이루어진 폴리뉴클레오타이드 PN입니다. 자, 인체 적합성이 높다고 알려져 있고 열에 매우 안정적이고 이물 반응이 나타나지 않는 물질로 알려져 있습니다. 연어 주사 PDRN의 경우도 이러한 연어의 정수에서 추출한 DNA 조각 중에서 PDRN으로 되어 있는 조각입니다. 리쥬란 힐러보다 짧은 DNA 조각으로 이루어져 있고 분자량도 더 작습니다. 이 연어 주사나 PDRN, 이 PDRN의 경우에는 어깨나 무릎, 팔꿈치 같은 관절 질환에서 조직 재생을 위해 정형외과적으로도 사용이 되는 물질입니다. 예를 들자면 야구 선수들이 미국에서 수술 받으면은 이제 선수 생명이 끝날 것 같다. 이랬을 때 관절 안에다가 넣어주는 주사 성분이 바로 이것입니다. 자, 장점으로는 첫 번째, 수분을 흡수하는 능력이 뛰어나서 잔주름이나 피부결,
피부톤이나 유수분 밸런스에 도움이 되고, 두 번째, 자가 콜라겐 재생을 통한 피부 탄력 증가와 모공의 축소를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피부 진피층의 주입을 직접 해주는 주사요법으로 진피층의 밀도가 이렇게 증가하게 되고 피부가 좀 더 탄탄해지고 다크서클 같은 것도 약간의 완화를 기대해 볼 수 있고, 네 번째는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상처 치유에도 도움을 줍니다. 와, 장점이 너무 많은데요. 저도 니쥬라닐러는 진짜 물광주사만큼 많이 들어봤어요. 네. 근데 재생 목적으로 정형외과 같은 곳에서 쓰이는 거는 처음 들었는데요. 네. 아마 구독자분들도 굉장히 신선하게 들리실 것 같거든요. 네, 맞습니다. 이런 PDRM 말고 이제 세 번째로는 필로가 주사인데 우리가 샤넬 주사로도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공식 명칭은 필로가 NCTF 부스트 135 이렇게 이름이 좀 어려운데 네. 예, 피부의 수분을 끌어당겨주는 히알루론산과 비타민, 아미노산, 미네랄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유효 성분들이 있습니다. 이 필로가 주사의 가장 큰 장점은 빠른 효과인데, 보통 맞고 나면 며칠 안에 빠르게 피부톤이 밝아지고 광채가 나는 느낌이 들게 됩니다. 또한 피부의 건조함이 개선되고 또 피부 결이 좋아져서 화장도 훨씬 잘 먹고 피부가 좋아진 것이 느껴진다는 피드백이 많기 때문에 이 스킨 부스터 중에서는 많이 사용하는 제품입니다. 네, 여성분들 샤넬 다 좋아하는데 샤넬 주사도 정말 많은 사랑을 받을 것 같네요. 네. 저는 그것도 정말 많이 들어봤는데 스킨 부스터라는 이제 네. 피부에 넣는 주사제가 요즘 들어서 정말 다양한 게 정말 많더라고요. 근데 사실 맨 처음에 이 스킨 부스터 초창기 때는 저도 좀 과소평가를 하고 이 광고적인 측면이 강하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실제로 많이 사용을 하고 또 결과들을 이렇게 모아봤었을 때 이러한 스킨 부스터에 대한 만족감들이 굉장히 높으십니다. 뭔가 이게 티나게 변화되고 싶은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안티에이징을 하고 싶을 때 해볼 수 있는 시술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혹시 정말 이건 개인적으로 궁금해서 그러는데 유지는 어느 정도 되나요? 이게 맞고 나면 좀 지속이 되나요? 그게 주사 성분에 따라 다른데, 그래서 네. 우리가 보통 한 달 간격으로 3번 이런 식으로 맞추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거는 주사의 제품에 따라 다르게 됩니다. 상담을 꼭 해봐야겠군요. 네. 자, 그럼 이번에는 주사제 말고 피부의 수분을 증가시키는 다른 또 유용한 방법은 없을까요? 자, 네 번째로는 이 초음파 관리, LDM이 있습니다. 고밀도의 초음파를 피부 안쪽으로 이렇게 투여를 해줘서 피부를 개선시켜주는 장비입니다. 우리가 3가지의 다른 주파수를 가진 초음파를 사용을 해서 콜라겐을 생성시키는 단백질은 증가시키고 파괴시키는 단백질은 낮춰주고 보습 인자들은 증가시킨다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LDM 물방울 리프팅이라는 이름으로 알려져 있는데, 네. 물방울은 보습, 리프팅은 콜라겐을 증가시키는 개념으로 해서 이름이 붙어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건조한 가을, 겨울 시기에 이 민감한 피부에서도 수분을 공급해주면서 또 건조함으로 손상받은 피부에 어느 정도 회복에 기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건 초음파 관리에 이런 장점이 있는지 몰랐습니다. 그러면 이제 원장님, 지금까지 1. 피부의 수분을 증가시키는 시술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고요. 아까 말씀하신 피부의 이 탄력, 정말 중요하죠. 탄력을 증가시키는 방법에는 어떤 게 있을지 지금부터 한번 또 우아하게 얘기해 주실래요? 나이가 들면서 피부의 콜라겐 수치가 이렇게 감소가 되는데, 피부의 콜라겐들은 대부분 진피층에 위치하게 됩니다. 자, 이러한 진피층의 콜라겐은 20대 중반부터는 매년 1%씩 감소하기 때문에 이를 증가시키기 위한 노력을 하는 것입니다. 자, 이 피부 탄력을 증가시키는 것 중에 첫 번째는 주베룩입니다. 자, 제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시술 중 하나입니다. 주베룩이요? 네, PLA, 폴리락틱 액시드라는 물질을 피부층에 투여를 해서 피부 속에 자기 콜라겐 생성을 유도하는 물질입니다. 이 폴리락틱 액시드는 안에서 자기 콜라겐 합성을 유도하므로 자연스럽다는 특징을 가집니다. 자, 주베룩은 예전부터 사용되던 콜라겐 형성 물질인 스컬트라에 비해 입자는 훨씬 작고 또 약간 안이 들어가는 게 스폰지볼 형태를 띄어서 피부 진피층에 들어가서 주름 개선과 탄력을 증가시키고, 저는 이제 모공 치료나 흉터 치료로도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역시나 또 굉장히 장점이 많은 아이군요. 자, 원장님이 전국에서 가장 많이 사용한다는 그 주사기도 하잖아요. 네, 맞아요. 요즘 사람들이 많이 찾는 이유가 다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네, 맞습니다. 자, 우리나라뿐 아니라 외국에서도 굉장히 사용량이 많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자, 이 탄력을 증가시키는 두 번째는 써마지입니다. 뭐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네. 리프팅, 타이트닝을 시키는 시술 장비로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되고 또 유명한 장비입니다. 네, 써마지는 정말 많이 들어봤고요. 저도 한번 이거를 시술을 했었었나? 예전에 한번 한 경험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근데 항상 하면서도 이건 무슨 원리일까? 궁금하더라고요. 고운 모래를 덮고 있는 이렇게 주머니가 있는데 안이 꽉 차 있어서 이렇게 소세지처럼 팽팽한 상태가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네. 모래가 아까 설명한 것처럼 20대 중반부터는 1%씩 감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래 주머니의 표면이 이렇게 감소되면 어떻게 될까요? 쪼그라들죠. 그렇죠. 이렇게 표면이 팽팽하지 못하고 우글우글 울고 표면에 주름도 잡히고 하겠죠. 자, 써마지는 어떤 아래쪽으로 처지는 살을 위로 이렇게 쫙 올리는 개념이 아니라 피부 전체적인 이 콜라겐의 밀도가 나이가 들면서 필연적으로 감소되는 현상을 역으로 증가시켜서 모래주머니 안을 뺑뺑하게 채워주는 역할을 해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피부가 팽팽해야지 아무래도 이제 귀티가 나 보이고 또 고급스러워 보이기 때문에 네. 제가 자주 추천드리는 시술입니다. 맞아요. 뭔가 어디가 푹 꺼져 있으면 또 이제 우아함, 귀티남과 또 거리가 멀어지죠. 자, 탄력을 증가시키는 다른 것들은 또 뭐가 있을까요? 자, 세 번째로는 올리지오가 있습니다. 자, 써마지와 비견할 수 있는 탄력 장비들이 국내를 막론하고 없었었는데, 자, 국산 장비로는 써마지를 타깃으로 해서 만들어진 장비입니다. 자, 써마지와 같이 이 단극성 고주파 장비로 냉각 방식과 진동 방식으로 이 통증 없이 비교적 편안하게 한 20분 안쪽으로 짧은 시간으로 진피층 안쪽까지 고주파를 전달을 해서 콜라겐 생성의 증가를 도모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써마지와 올리지오를 각각 수백 케이스 이상 하는 저희 병원에서는 현재까지의 경험으로는 즉각적인 표면에 이렇게 히팅하는 능력은 뛰어납니다만 이 지속 능력을 볼 때 써마지와의 비교 때는 조금 아쉬움이 있습니다. 자, 하지만 팁 가격이 써마지보다 많이 저렴하므로 짧은 간격으로 탄력을 유지시킬 때는 효율적으로 사용해 볼 수 있어서 자, 써마지와 써마지 사이의 탄력도가 떨어질 때 잡아주는 역할로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요즘 텐세마라는 또 써마지를 타겟으로 만들어지는 제품들도 출시 예정이어서 이러한 탄력도를 증가시키는 다양한 종류들을 더 앞으로 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원장님, 그럼 이제 세 번째, 얼굴이 웃는 인상인 것도 귀티나 보이는 요인이라고 했던 게 기억이 납니다. 네. 그게 제가 제일 자신 있는 부분인데 네. 그냥 이렇게 빵긋빵긋 잘 웃고 있으면 되는 건가요? 네. 앞광대의 근육을 키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제가 예전에 여러 영상에서 강조했었는데 앞광대 부위에는 입꼬리를 이렇게 위로 당기는 근육들이 있는데 이러한 근육들을 잘 사용하지를 않으면 근육이 퇴화되어서 이 중앙 부위가 더 꺼져 보입니다. 이러한 앞광대 부위의 근육의 퇴화는 요즘에 특히 더 잘 관찰이 되는데 마스크를 우리가 한 2년 네. 넘게 이제 가까이 쓰게 되면서 보통 마스크가 이렇게 말하면 좀 움직이잖아요, 위로. 맞아요. 그래서 이제 마스크가 위로 움직이지 않게 입을 이렇게 최소화해서 말하거나 표정도 많이 웃지 않고 조금씩 짓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또한 웃을 때는 이렇게 눈으로만 이렇게만 웃고 입으로는 앞광대를 이용해서 이렇게 시원하게 웃는 경우들이 우리가 줄었어요. 그래서 광대 쪽 근육의 움직임이 적어지는 경우들을 우리가 쉽게 관찰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앞광대 부의 근육들이 퇴화가 되면서 얼굴이 무표정하게 되고 또 무뚝뚝해 보이게 되고 앞광대가 꺼져 보이게 되므로 자, 얼굴의 이 중간 부위의 근육을 강화시켜주는 운동을 평소에 해주면 앞광대의 볼륨도 살짝 살아날 수 있고 인상도 좋아 보이게 되고 귀티가 나게 됩니다. 방법은 제가 예전부터 강조했던 광대 승천이라고 네. 말하듯이 이제 광대를 위로 들어 올리는 웃는 표정을 반복적으로 해주고 이제 헬스 하시는 분들은 아시는데 근육 운동을 우리가 수축을 한 다음에 이렇게 네거티브 운동을 하듯이 광대를 올리고 광대가 저절로 떨어질 때까지 수초 이상 버텨주는 것을 하는 것이 근육 발달에 도움을 줍니다.
이거 지난번에 저희 열심히 연습했었잖아요. 이게 또 귀티 나는 얼굴에 원동력이 된다니 더욱더 또 열심히 연습을 해봐야겠습니다. 네. 오늘도 신현주 원장님과 귀티 나는 얼굴 만들기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는데요. 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릴게요. 자, 그럼 여러분 귀티 나는 예쁜 얼굴이 되는 그날까지 한번 노력을 해주시고요. 그럼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유용한 정보를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구독자분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